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7일 토요일 아침 8시 44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주식시장만 좋았던 것이 아니고요. 채권시장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떨어졌죠. 채권이 좋다, 금리가 떨어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좋았다. 특별한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연말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아시아 증시도 그럼 계속해서 비슷한 흐름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이 문제입니다. 그죠? 어떤 변수가 있어야, 뭔가 변수가 있어야 한국으로도 돈이 들어올 텐데, 한국은 당장 일단 금융시장에 특별한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한국은 내일 탄핵 표결이 있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어가지고 글쎄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겠는데 한국 증시는 어제 레벨 다운을 시켜버렸죠. 양대 지수가 사실상 레벨 다운이 돼버리면서 굉장히 부진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에 특별한 흐름이 없으면 계속해서 일단 부진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어젯밤 있었던 일들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여기 에버리지 아워리 어닝스, 임금, 그죠? 노동자들의 임금이 늘어났다. 요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돈판 페이롤스. 지난번에 36,000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적게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22만 7천 나와가지고, 다시 정상적인 값을 정상적인 평상시의 값으로 회귀했습니다. 36,000은 허리케인의 영향이 결국 컸던 거죠. 그죠? 그리고 실업률도 그대로입니다. 4.2%. 그래서 일단 미국 경제는 좋다. 이겁니다. 물론 살짝 임금이 높아져서 부담스럽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골디락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골디락스. 물가와 고용이 균형을 맞춰갖고 굉장히 강한 건전한 경제 상태를 보이는 것. 골디락스를 증명하고 있는 지표들이 나온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도 비교적 이 정도면 괜찮죠. 이 정도면 인플레이션도 안정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요. 경제에 대한 자신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히 좋아서 어젯밤 발표된 지표들은 상당히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보고 금리 인하 기대감,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강화가 돼가지고요. 하여튼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채권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스들 좀 보자면은 그죠? 골디락스 고용이라고 나와 있죠. 강세 전환이라고 하고 국채가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고요. 고용지표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 유로존 성장 괜찮다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요. 달러화는 혼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달러는 어제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다시 살짝 회복하는 그런 모습, 강세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달러는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좀 더 보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골디락스 고용에도 금리 인하 베팅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S&P 나스닥 역대 최고 마감 기록을 또 동반 경신했다. 그리고 국제 유가는 국제 유가 떨어지고 있고요. 금값은 조금 반등하긴 했는데 하여튼 요즘에 재밌는 게 원자재들 3종 세트를 제가 이제 항상 보고 있죠. 구리, 국제 유가, 금값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요즘에 원자재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다 힘을 못 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건 구리값입니다. 구리값이 일봉 보고 계신데 최근에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지난번에 장대음봉 이 자리가 저항이죠. 이 장대음봉의 이 종가 이 자리에 저항의 영향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즘에 다들 원자재들은 힘을 못 쓰더라고요. 구리도 그렇고 국제 유가도 그렇습니다. 국제 유가도 67달러죠. 물론 아래쪽에 지지력이 있어요. 65달러가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습니다. 65달러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와장창 할 때는 아닐 수 있으나 근데 어쨌든 요즘에 유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금값도 그렇죠. 물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금값까지 해서 3종 세트가 모조리 다 분위기가 안 좋긴 한데 근데 금값은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는 거고 이 구리와 국제 유가는 그냥 이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중장기적인 추세가 안 좋은 겁니다. 어쨌든 간 금값도 요즘에 찔찔찔 떨어지고 있고요.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 금값이 이렇게 약하다는 거는 그거죠. 그만큼 금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단기적으로 너무 비싸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거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은 이렇습니다.
요렇게 올라오는 이 추세선이 지금 붕괴가 돼가지고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하락의 기울기는 요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위에 있는 선에 터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터치를 계속 못하고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아래에 있는 추세선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추세선. 아래에 있는 추세선. 요렇게. 금값이 지금 보시다시피 요 구간에서 요렇게 좀 조정을 받고 이 구간부터 해서 요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금값의 상승하는 가격 구조를 보면은 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요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요거. 그죠? 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위에서 이 라인에 터치를 못 한다면 아래쪽까지도 뭐 갈 수가 있긴 있을 겁니다. 뭐 물론 그 전에 추세선이 하나 더 있긴 있죠.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자리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그어보면 대략적으로 어떤 하락의 목표치가 하나 더 나오긴 할 겁니다. 뭐 그런데 어쨌든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좀 강한 매도세가 쏟아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즘 원자재 3종 세트가 이래저래 달러가 강세가 해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가 해소 중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원자재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구리랑 국제유가가 여기서 죽어버리면은 이거는 한국 주식시장 혹은 세계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죠? 원자재는 주식과 비슷한 위험 자산이다. 근데 얘네가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거하고 이렇게 버티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당장 와장창 무너질 리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 그럴 가격대도 아니고요. 근데 무너지면 이제 주식시장도 그때 아마 같이 큰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하락 전환을 하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들 체크를 했고요. 어제 그 여러 가지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권 시장이 보시면은 이렇게 올랐습니다. 30년물 국채 선물 일봉 올랐습니다. 이제 이 위에 있는 저항에 터치를 한 거죠. 그죠? 조금 안착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선 부근에 있기 때문에 상승이 매우 둔화가 되어 있죠. 이 자리를 안착하면 이제 위에 있는 여기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시장은 혼조한 구간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뭐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삼각 수렴형 이 결과적으로 이 자리를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이걸 넘어가기 위한 지금 어떤 매집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유로화죠? 유로화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하면 달러 인덱스가 되는 거고, 요렇게 하면 유로화가 되는 거고, 그죠? 하여튼 유로화인데 21선 안착하는 모습.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단 긍정적입니다. 어젯밤에 뭐 미국 경제가 좋다 이러니까 뭐 유로화가 조금 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아직까지는 이 서서히 요렇게 올라가고 있다. 달러 약세가 조금씩 진행 중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 주식시장 내용 좀 살펴보자면은 그 다우는 조금 하락했지만 S&P나 나스닥 좋았죠. 러셀 지수도 좋았고요. 나스닥이 강했습니다. 지도를 좀 보시자면 이런 모습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다우 하락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빅테크가 많이 올랐죠. 뭐 아마존, 테슬라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좋았고 엔비디아는 좀 하락했다. 그 UNH,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CEO가 총을 맞았죠. 그런 여파로 인해서 뭐 마이너스 5% 급락을 했는데 얘가 급락하면서 다우 지수가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어젯밤 IT 빅테크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하여튼 나스닥이 좋았다. 반도체 지수도 좋았습니다. 반도체 섹터도 좋았는데 근데 엔비디아만 안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젯밤 미국 증시 이제 기술적인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특별히 이상한 거 그런 건 없습니다. S&P 지수 계속해서 고점 갱신, 고가를 갱신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추세선 이렇게 있죠? 이 추세선에 닿을랑 말랑 아슬아슬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는 아니고 변동성을 추종하는 ETF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변동성도 쭉쭉 빠지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안정적입니다. 그나마 있던 작은 경계할 만한 신호마저 다 뭉개버리고 잘 올라가고 있죠. 나스닥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 목표치 저 위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다. 실제 상승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그죠? 이 상승 탄력이 붙는다는 거는 근데 이제 뭐 그만큼 강한 상승이라는 걸 의미할 수 있지만 강하면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조금씩 변동성 지수는 하락해도 변동성 자체는 늘어나고 있죠. 변동성 지수는 떨어지고 있지만 시장이 결코 작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0.3%씩 움직이다가 1%씩 움직이고 있는데 많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지긴 커지는 것은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또 끝이 또 머지 않았다라는 또 그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네, 이런 모습을 다 봤고 러셀 지수도 뭐 좋습니다. 단지 요즘은 빅테크가 강하니까 러셀 지수의 조정은 좀 오래되고 있다. 러셀 지수가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기도 합니다. 여기 전 고점이 역사적인 고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조정이 좀 심화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잘 올라가고 특별히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까지 쭉 살펴봤고 뭐 하여튼 굉장히 다들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유럽 증시도 지금 신고가 랠리 중이라서 독일도 뭐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잘 올라가고 있다 이거고요. 여기서 비트코인이 나오는구만요. 비트코인 잠깐 보시면은 계속해서 10만 달러 부근이었는데요. 10만 달러가 말씀드렸다시피 라운드 넘버지 않습니까? 그죠? 선이 잘 안 꺼지는데 하여튼 대충 10만 달러가 라운드 넘버라 중요한 저항인데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좀 증가를 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밀리는 걸 보면은 또 이 자리를 지지하고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실 10만을 터치하면서 혹시나 고용지표까지 나와서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오고 미국 증시도 좀 조정이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정이 아니죠. 조정이 아니고 일단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건 것 같고 그렇다면 뭐 사실 그죠. 주식시장도 특별히 뭐 분위기 나쁠 만한 건덕지도 지금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까지 내용을 쭉 좀 살펴봤고요. 지금 그래요. 엔비디아가 요즘에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엔비디아가 조금 불안해서 지금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괜찮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뭐 엔비디아가 당장 뭐 어떤 큰 위험에 빠질 만한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뭐 좋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굉장히 혼조한 그런 구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혼조한 구간. 이 위쪽도 아니고 아래쪽도 아니고 딱 요 중간에서 요렇게 출렁출렁 움직이고 있는데 가운데서 일단 이렇게 지금 고점이 낮아지는 게 아닌가 싶은 가벼운 우려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들고 계신 분들은 약간 경계를.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 탄력이 좋았잖아요. 아주 강했는데 이제 사실 뭐 언제나 상승 탄력이 계속 좋을 수는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에 들어와서는 상승 탄력이 좀 그렇죠. 예전에는 상승 탄력이 좋을 때는 어떤 직전 고점 자리가 있으면 이런 자리를 확확 넘기고 직전 고점 자리가 있으면 이런 자리를 확확 넘기고 이런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언젠가부터 상승 탄력이 많이 떨어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상승 탄력이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역사적 고점이었는데 넘어섰어요. 이 자리를 넘어섰으면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같이 많이 가진 못해요. 살이 많이 쪘기 때문일까요? 움직임이 둔해졌죠. 몸무게가 무거워지니까 약간 둔해진 듯한 그런 느낌인데 시가총액이 크니까.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여기 돌파 한착했는데 이제 이것밖에 못 가고 여기서 빌빌거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쪽 부근에서 어떤 무거운 저항이 있거나 좀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지만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오는 무슨 추세선이 있는데 그죠? 추세선이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이게 붕괴되면은 아래쪽으로 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별다른 지지력이 잘 없다. 와장창 엔비디아가 좀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 미국 증시가 분위기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도 뭐 보시다시피 여기까지 아직 여유가 많기 때문에 당장 걱정할 건 아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아요. 보시다시피 그죠? 계속해서 삼각 수렴형 안에서 아직까지 분위기 좋습니다. 위쪽으로 넘어가면 많이 가고 아래쪽으로 가면 아래쪽으로 많이 가고 삼각 수렴형 눈치 봐서 나중에 뭐 안착하면 위로 가고 뭐 붕괴되면 아래로 가고 그죠? 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냥 당장 분위기 좋으니까 뭐 얘가 당장 빠질 일은 없을 것 같고 일단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국이 문제인데요, 그죠? 한국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요한 자리들을 다 붕괴를 시키고 있고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니 거래량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량도 좀 많이 터졌고 그래서 일단 분위기가 좀 안 좋다. 글쎄요, 뭐 단기 바닥 정도는 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단기 낙폭 과대로 인한 근데 단기 낙폭 과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아직 어제 낙폭도 충분하진 않았어요. 하여튼 일요일 날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 이어질 예정이라 일단 조금 좀 한국 증시는 좀 당분간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한번 쏟아졌잖아요. 아래쪽으로 어제 한번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어떤 하락 목표치를
가거나 아래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이런 하락 목표치까지 가거나 아니면은 뭔가 강력한 투매 같은 게 이렇게 한번 훅 쏟아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쉽게 매수를 잡긴 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 하락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있죠. 최근에 보시면요. 최근에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뭐 이거를 극복하거나 아니면은 투매가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매수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매수를 접근하기가 어려워졌다. 코스피도 그렇죠. 코스피도 지금 보시면은 그죠, 매수를 잡으려면은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한 가지는 두 가지 조건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한 가지는 위쪽으로 돌파 한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대폭락을 해가지고 단기낙폭 과대에 의한 어떤 자연 반등을 노리거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좀 지금 한국 증시는 매우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그 온도 차이가 나는 거는 IMF 때 이후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저도 어쨌든 많이 당황스럽습니다만은 일단 뭐 더 가겠답니다. 비싼 미국 증시는요 더 올라가겠다라고 그러고요. 싼 한국 증시는 더 싸지겠다고 그러니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일단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저녁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